최순실의 조카라는 장시호라는 사람은 지금 언론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팀의 특급 도움이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지금 이런답니다. 장시호, 이제는 낯을 익힌 이 부장검사들에게 또 특검팀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런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런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호송하는 여성 교도관들한테 언니, 팔짱을 끼면서 언니, 저 좀 살살 잡아주세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니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특검팀의 수사에 자백도 하고 고분고분 털어놓고 또 제2의 태블릿 PC, 최순실의 제2의 태블릿 PC도 넘긴 것도 바로 장시호입니다. 안 변호사님, 장시호가 저렇게 고분고분하고 검사들한테 부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교도관들한테까지도 심지어 팔짱을 끼면서 언니, 혹시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그 피의자나 피고인들의 그 태도는 개인적 성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네. 이제 성향 자체가 뭐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한 사람들도 있고 네. 또 그거보다는 이거는 이제 사안이 사안인지라 네. 아마도 지금 이제 최순실과 장시호는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에 있잖아요. 네. 한쪽에서 털어놓으면 한쪽에서 거기에 대한 데미지를 입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제가 추측한다는 이건 추측입니다. 네. 장시호 입장에서는 뭐 최순실은 여하간에 네. 나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아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형벌을 정할 때도 과거의 사실을 다 인정하고 네. 잘못을 뉘우치고 네. 향후에 협조하고 네.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좀 네. 형량의 그런 창작 사유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네. 잠원받지 않았겠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세요. 특검팀 저희가 사파를 그려봤습니다만 특검팀 고위 관계자 그리고 교도관 여성 교도관들한테도 팔짱 끼면서 언니 그러니까 아마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장시호를 보면서 얘 왜 저래? 얘 왜 이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황 소장님, 예. 장시호는 진짜로 뭔가 좀 해맑은 건가요? 아니면 저 안에 뭐 앞서 우리 안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하면 나를 좀 정상 참작해주고 하는 봐주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속셈이 깔렸을까요? 첫째는 개인적 성격에 기반해서 그래 됐다고 아하. 봅니다. 물론 본인들은 다 계산이 있겠지만은요. 네. 그것도 개인적 성격이 기반이 되어서 네. 그 계산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네. 장시호는 지금 최순실의 도구로 철저하게 저 네. 집안에 최순실이 거의 설치는 분위기니까 네. 거기에 끼어들어서 본인도 뭔가를 갖다 얻고자 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와서 봤을 때 본인이 얻은 부분에 비해서 네. 지금 본인은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 네. 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조력자로 지금 낙인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시호 입장에서는 뭐 같이 공범으로 얽혀 들어갈 때는 형량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네. 장시호가 이제 나중 이후도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장시호 집도 부자잖아요. 뭐 그 재산이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다. 네네. 장시호도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장시호 입장에서 이제 최순실은 끝장이 났다. 아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최순실하고 나하고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럼 내가 지금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같이 죽을 이유가 없다. 아하.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아는 부분들을 다 네. 이야기를 하고 네. 검찰이나 특검에 협조적으로 했을 때 저 네. 사람도 당연히 나한테 대해서 기소 내용이나 여러 가지에 네. 또 재판부도 선처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면 나는 뭐 이 지금 수사만 끝나면 네. 잘하면 집행유예로도 아하. 나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 특히 네. 장시호한테 적용된 횡령 부분에 대해서 네. 장이 그 횡령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네. 수억을 횡령한 게 아니다. 네. 이런 부분만 입증을 하면요. 네. 장은 제가 볼 때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은 아예 포지션을 정해놓고 이제 최순실 볼 일 없다고 아하. 생각을 하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시호는 지금 구속된 사람이 맞냐 싶을 정도로 해맑은 지금 행동과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에도 나와서도 웃었죠. 해맑게 웃었는데 그 해맑은 표정, 제가 반어법을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해맑았던 표정은 예고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문회 때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 모습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송 의원님. 네. 저런 걸 보면 또 앞서 우리 안 변호사님하고 황 소장님 얘기처럼 천성이 저런 거 같기도 한데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또 전략이 있을지는. 네, 말씀하시죠. 저 장면은 뭐 약간 뭐 희화화 하자면 변사또 이춘향이가 얘기하는 느낌도 네. 좀 그때 좀 듭니다. 논란도 많았어요. 그때. 네네. 어쨌든 제가 볼 땐 최순실은 박 대통령에게 한 얘기처럼 언니 내가 의리를 지켜주니까 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네네. 있잖아. 근데 장시호로서는 의리가 자기의 1차 목표가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잡혀 있는 사람 중에 상황 파악력은 1위라고 봐야 되겠죠. 장시호가? 그렇죠. 아하. 왜냐하면 장시호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빨리 나가가 아들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아하. 그러니까 내 아들만 보게 해주면은 네. 가장 빠른 시간에 아들 보게 해주면 나는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 아하. 특히 뭐 최순실에 관해서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얘기를 하겠다 이런 네. 거고 그런 부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네. 그런데도 이제 좀 아이러니컬하게 지금 유언장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본 적이 없다 모른다고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의 핵심이 안 되니까 네. 혹은 그걸 밝힘으로써 자기가 네. 알면서도 밝힘으로써 좀 불리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얘기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정입니다만은 어쨌든 최순실에 관련돼 가지고 객관적으로 나온 일에 대해서는 네. 순실의 이모가 대장이야. 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네. 차 운전해주고 김종 차관 만날 때도 차 운전해주고 그런 역할 이상은 한 게 없어. 제주도 있을 네. 때도 애 보고 애 키우고 있는데 와가 네. 일 좀 하라 가요. 와가지고 뭘 종이 몇 장 써낸 것 뿐이야. 네. 그런 수준이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큰 책임도 없고 내가 심부름한 거 전부니까 네. 심부름한 거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얘기하겠습니다. 아하. 아들 빨리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네. 네. 박 근데 교수님. 지금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황을 본인도 네. 변호인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겠죠. 네. 지금 박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네. 이분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됐습니다. 네. 근데 자기는 뭐죠? 본인은 사실 최순실 씨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네. 제주도에 있다가 올라오라 네. 그래서 올라와서 네. 회사를 만들라 그래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만든 겁니다. 네. 그 돈 들어간 것도 임무의 다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자신은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네. 신실대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자기가 받을 책임만 주고 나가는 것이 정답인 거죠. 네. 그것이 효율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네. 국민들 보기에도 괜찮은 것이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을 인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왜 안 불어요? 주변에 다른 인사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노트북도 이게 있는데요. 네. 뭐 언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제일 덜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지금 보면요. 최순실의 유언장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해 1월에 서울 청담동 집에서 최순실로부터 부탁을 받은 장시호가 그 짐을 옮겨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그때 바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그 특검팀에 제출한 제2의 태블릿 PC 그리고 김영재 원장 부인이 만든다는 그 화장품 그리고 청와대 쌀,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쌀, 옷가지 등을 챙겨 나왔는데 그 장시호가 특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모가 비서들에게 물건을 빼내오란 지시를 이미 한 상태에서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나를 보낸 것 같다. 유언장과 같은 개인적인 물건은 나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장시호 변호인의 얘기는 또 있습니다. 장시호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유언장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최 씨의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 특검팀 관계자는 얘기는요. 최 씨와 관련해 유언장을 확보하지 못했다. 글쎄요. 안 변호사님, 최순실 나이가 지금 유언장을 쓰기엔 너무 아직은 젊은 나이 아니에요? 유언장이 진짜 있을까요? 썼다고 본인이 그러는데 네. 뭐 썼겠죠. 근데 어허. 그 유언장은 뭐 미리도 많이들 작성을 해놓으세요. 아,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나이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고요. 근데 옛날처럼 뭐 임종을 앞두고 네. 작성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어허. 그래서 재산관계 특히 이제 이 최순실 같이
우리가 전혀 가름도 할 수 없는 네. 정도의 엄청난 재산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네. 능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장시호 입장에서는 그 유언장에 자기와 관련된 얘기가 있다거나 네. 혹은 뭐 최순실의 어떤 다른 내용을 밝히는 그런 아하.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것을 내놓지 않을 이유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글쎄 이렇든 저렇든 저는 이 사안에서 이 최 씨가 시켰든 어쨌든 장시호는 시킨 일을 했어도 정범이거든요. 네. 법률적으로는. 아하. 최시호는 시키는 대로 장시호. 장시호는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죄가 없다 그러는데 시키는 대로 했으면 시키는 사람은 교사일 거고, 네. 그렇죠? 행한 사람은 정범일 거고. 아하. 그래서 자기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이미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유언장은 그러면 누군가 갖고 있고 또 장시호가 만약에 마지막 또 카드로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순실의 유언장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특검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형벌을 정할 때도 과거의 사실을 다 인정하고 네. 잘못을 뉘우치고 네. 향후에 협조하고 네.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좀 네. 형량의 그런 창작 사유가 충분히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네. 자문받지 않았겠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세요. 특검팀 저희가 사파를 그려봤습니다만 특검팀 고위 관계자 그리고 교도관 여성 교도관들한테도 팔짱 끼면서 언니 그러니까 아마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장시호를 보면서 얘 왜 저래? 얘 왜 이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황 소장님 예. 장시호는 진짜로 뭔가 좀 해맑은 건가요? 아니면 저 안에 뭐 앞서 우리 안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장시호가 저렇게 고분고분하고 검사들한테 부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교도관들한테까지도 심지어 팔짱을 끼면서 언니 혹시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그 피의자나 피고인들의 그 태도는 개인적 성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네. 이제 성향 자체가 뭐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한 사람들도 있고 네. 또 그거보다는 이거는 이제 사안이 사안인지라 네. 아마도 지금 이제 최순실과 장시호는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에 있잖아요. 네. 한쪽에서 털어놓으면 한쪽에서 거기에 대한 데미지를 입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제가 추측한다는 이건 추측입니다. 네. 장시호 입장에서는 뭐 최순실은 여하간에 네. 나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를 좀 정상 참작해주고 봐주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속셈이 깔렸을까요? 첫째는 개인적 성격에 기반해서 그래 됐다고 아하. 봅니다. 물론 본인들은 다 계산이 있겠지만은요. 네. 그것도 개인적 성격이 기반이 되어서 네. 그 계산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네. 장시호는 지금 최순실의 도구로 철저하게 저 네. 집안에 최순실이 거의 설치는 분위기니까 네. 거기에 끼어들어서 본인도 뭔가를 갖다 얻고자 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와서 봤을 때 본인이 얻은 부분에 비해서 네. 지금 본인은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 네. 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조력자로 지금 낙인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시호 입장에서는 뭐 같이 공범으로 얽혀 들어갈 때는 형량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네. 장시호가 이제 나중 이후도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장시호 집도 부자잖아요. 뭐 그 재산이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다. 네네. 장시호도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장시호 입장에서 이제 최순실은 끝장이 났다. 아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최순실하고 나하고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럼 내가 지금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같이 죽을 이유가 없다. 아하.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아는 부분들을 다 네. 이야기를 하고 네. 검찰이나 특검에 협조적으로 했을 때 저 네. 사람도 당연히 나한테 대해서 음하. 기소 내용이나 여러 가지에 네. 또 재판부도 선처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면 나는 뭐 이 지금 수사만 끝나면 네. 잘하면 집행유예로도 아하. 나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 특히 네. 장시호 최순실의 조카라는 장시호라는 사람은 지금 언론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팀의 특급 도움이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지금 이런답니다. 장시호, 이제는 낯을 익힌 이 부장검사들에게 또 특검팀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런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런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호송하는 여성 교도관들한테 언니 팔짱을 끼면서 언니 저 좀 살살 잡아주세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니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특검팀의 수사에 자백도 하고 고분고분 털어놓고 또 제2의 태블릿 PC 최순실의
제2의 태블릿 PC도 넘긴 것도 바로 장시호입니다. 안 변호사님,